안녕하세요. 공선생의 부동산 하나입니다.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하였을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9억 이하 1주택을 제외하고는 취득했던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다면 양도세는 발생하는 법입니다. 만약 그 부동산이 생업을 위해서 사용된 농지이고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어왔던 땅이라고 가정했을 때 양도세를 낸다는 것은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년 자경,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세금 폭탄을 맞느냐 아니면 세금을 어느 정도 절세하느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름대로 재미있게 구성했고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끝까지 구독해 주시고 먼저 구독과 좋아요부터 눌러주세요. 8년 자경하면 비과세다? 양도세 감면이란 말은 있었어도 비과세라는 말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럼 비과세란 말은 어디서 나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2015년까지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세 연간 감면 한도액은 2억 원이었습니다. 즉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과세 표준을 산출한 다음 세율을 곱하면 양도세가 나오는데 이때 양도세에서 2억을 감면하면 거의 낼 세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년 자경하면 통상 비과세 했던 것입니다. 2016년부터는 연간 감면 한도액은 1억 원으로 줄었고요. 또한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자경농지 대토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2억 원, 5년 누적 최대 2억 원까지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에 1억, 5년간 누적 2억을 잘 활용하시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고 낸다고 하더라도 덜 낼 수 있습니다. 우선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소재지에 있어서 지역 요건과 제촌 요건을 잘 갖춰야 합니다. 지역 요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밖의 농지여야 합니다. 제촌 요건은 농지가 위치한 시, 군, 구 내의 지역과 이와 경계가 맞닿은 시, 군, 구 내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내의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세종시 연서면의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내가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다. 시, 군, 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제촌 요건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자경 요건은 본인이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내가 절반 경작하고 와이프나 자녀가 절반씩 자경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소득 요건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연간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가 공무원인데 농사도 짓는다? 이건 역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간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8년 이상 쭉 농사를 지어도 되고 사람이라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5년 농사 짓고 1, 2년 좀 쉬었다가 다시 3년 농사 지어도 인정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면 8년 이상 경작해도 10% 중과세를 받아 1억 감면해도 양도세를 낼 수 있습니다. 사업용 농지 감면 요건의 지역, 제촌, 자경, 소득 요건은 동일합니다. 단 기간 요건이 상이한데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은 농사를 지어야 하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전체 보유 기간 중 60% 이상 이 세 가지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용 농지로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농지와 비사업용 농지를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중과세 10%를 세금으로 두드려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업용 세율은 과세 표준에 6에서 42%를 곱하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6에서 42%에다가 10%포인트를 더 중과합니다. 세금 10% 장난 아닙니다. 10% 차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년 자경은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하고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를 비교하겠습니다. 양도 가액부터 시작하여 양치기 계산법 들어갑니다. 5억에 사서 10억에 팝니다. 기타 필요경비는 5천만 원으로 잡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5년 30%로 잡았습니다. 과세 표준까지는 3억 1,25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누진공제 2,540만 원을 공제하고 세율 40%와 50%를 적용하면 국세인 양도세의 지방소득세 1%까지 적용합니다. 사업용 토지는 세금이 없고 비사업용 토지는 약 3,400만 원 나옵니다. 10% 차이가 3,400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2억까지 감면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비사업용 토지도 거의 낼 세금이 없었습니다. 8년 자경하면 그래서 비과세라고 통상 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응용 단계까지 가보겠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약 10년 동안 집가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8년 자경과 사업용 토지라고 해도 세금을 많이 내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는 5년 과세기간 누적 2억 원 100% 감면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먼저 양도세를 계산한 후 1억 원 이상의 양도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 필지를 분할하고 과세 기간을 달리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올해 1억 원을 감면받고 25년까지 다른 필지를 매도해서 추가로 1억 원을 더 감면받자는 것입니다. 사업용 농지의 기간 산정이 중요한데 그래서 위 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8년 자경을 했다고 사업용 농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자경,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자경, 전체 보유 기간 중 60% 이상을 자경해야 합니다. 20년 보유 중에 8년 자경 요건을 먼저 갖추고 12년 동안 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8년 자경 비사업용 농지로 산정되니 이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경 농지 하면 대토 감면을 빼놓을 수 없는데 대토 후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토란 4년 이상 농사를 짓던 토지를 양도 후에 다른 농지를 1년 이내에 취득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를 말하기도 하고 수용당한 사람이 인근 허가구역에서 같은 종류의 토지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토 감면은 종전 토지의 자경기간 4년 이상과 다른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넘으면 양도세 감면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 종전 농지의 면적의 3분의 1 이상, 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농지를 취득해야 합니다. 요즘은 농지를 매수해서 농사를 지은 척 하면서 농업인의 자경 요건으로 양도세를 탈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관청에서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농지 소재지에 가서 경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주민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대리 경작 여부도 확인한다고 합니다. 또는 위성사진 및 로드뷰 등으로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까지 확인한다고 하네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농지원부, 농협조합원 증명원, 거래 상세 내역, 직불금 수령 내역과 마을 이장님한테 가서 자경 확인서도 받으시고 농약, 비료, 농기계 임차 사용 내역 등까지 최대한 내가 농부라는 것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해서 재발절이시는 분들은 꼼꼼히 서류를 많이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세 감면 혜택 외에 농업인의 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 농지 원부는 1000제곱미터 이상 흔히 302평 한마지기판 이상의 토지부터 나옵니다. 농지 원부가 있어야만 양도세 감면되는 것이 아니고 면적이 작아도 8년 농사 짓고 사업용 토지의 조건이 충족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원부의 혜택은 농지 전용 시 농지 전용 부담금이 면제되고 농지 원부 신청 후에 2년이 경과되면 취등록세가 50% 경감됩니다. 국민주택 채권 매입 시 세금이 면제되고 논밭에 대한 직불금도 지원됩니다. 농업용 면세유도 지원되고 읍면 단위의 자녀가 있다면 일부 대학에서는 농어촌 특별 전형 제도 입학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토지, 세종시 땅. 오늘은 8년 자경과 사업용 토지로 양도세를 절세하는 충족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농사를 잘 짓는 농사꾼은 못 되어도 똑똑한 농부가 돼서 절세하며 돈을 버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